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평일에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요. 자, 반갑습니다. 오늘 참치형과 함께 살펴볼 테마, 섹터,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그 2차 전지 산업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이제 폐배터리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기차에 대한 이런 보급량의 증가에 따라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차 폐배터리 시장 규모는 지금 현재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시장 규모가 작아요. 7천억 원밖에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굉장히 작죠. 그런데 이것이 급성장하게 된다. 언제부터? 2025년부터. 2025년 예상이 되는 게 3조. 그리고 2030년 예상되는 폐배터리 시장이 60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 그래프를 우리가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성장세를 보여줄 것이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폐배터리 관련주들의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지고 좀 투자를 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좀 맥락에서 오늘 폐배터리 관련주들을 좀 들고 와봤습니다. 자, 어쨌든 이 폐배터리에 대한 요런 이제 내용들, 리포트들 몇 가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이거 어제 기사인데, 자, 제품 인정받은 폐배터리 270조라고 되어 있네요. 270조 리사이클 시장 경쟁이 본격화된다. 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폐배터리 제품을 인정을 이제 공식화한다라는 거죠. 리사이클에 대한 이런 사업성을 확대하겠다. 자, 그래서 지금 정부는 지난 13일 2차 전지 전 주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내년부터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그래서 5년간 지금 2024년부터 28년까지 38조 원 이상의 정책 금융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 규제가 아닌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등으로 해갖고 산업 생태계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라는 부분인데 요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그동안에 이제 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제조를 한 이후에 판매죠. 제조하고 나서 판매하면 끝. 판매하면 끝입니다. 끝이었는데 자, 이번에 정부가 사용 후 배터리 통합 관리 체계 요거를 이제 세우면서 어떻게 된다? 이제 배터리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제조 후에 판매 이후에 2차 사업화 요렇게 이제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차 사업화를 기대할 수 있는 요런 좀 시스템으로 이제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자, 여러분들 그 뭐든지 이제 제품을 예를 들어 뭐 생산을 하고 유통하고 소비하고 수거 및 폐기를 하고 이것이 사실 이제 일반적인 이런 선형 경제라고 하죠. 이거를 선형 경제 순서대로 이렇게 리니어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이걸 선형 경제라고 하는데 지금 폐배터리의 사업은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순환 경제예요. 순환 경제. 이거를 이제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고 수거하고 폐기를 하는 게 아니고 수거를 해서 뭘 합니까? 다시 재활용. 재활용을 해갖고 제품을 만들어갖고 디자인해갖고 다시 생산을 하고 여기서 뭐 기타적인 이런 부수적인 원료가 또 필요할 수가 있겠죠. 폐배터리로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한. 그래서 요것이 바로 이제 서큘러 이코노미, 순환 경제예요. 이게 순환 경제. 이렇게 되어야지 이 친환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사실 요즘 배터리 하나 만드는데도 엄청난 비용들이 들고 있잖아요.
이거를 뭐 리튬 뭐 가격이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니켈 가격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갖다가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게 되면 자원은 한정적인데 이거를 당연히 재활용을 해야 되겠죠. 재사용하면 더 이제 배터리 가격도 싸지고 좋은 거잖아요. 아무튼 이런 이제 순환 리니어 선형 경제에서 순환 경제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런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체계가 안 잡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이거 자동차 관리법까지도 개정을 한다. 성능 검사, 유통전 안전 등등등 해갖고 이런 체계를 또 세우고 그리고 뭐 이런 이제 규제. 그동안에 규제가 있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또 완화해주고 그리고 이 블랙 파우더 중간 가공품을 중간 가공 폐기물이 아니고 재활용 제품으로 인정하는 방안. 그러니까 이런 이제 법적인 부분들이 하나씩 이제 정비가 되면서 이 향후 이제 폐배터리 사업이 정말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발판을 이제 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 사용 후 배터리는 폐기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핵심 소재를 재활용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 갖고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개정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기업들이 뭘 하겠습니까? 투자를 하겠죠. 폐배터리 쪽으로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뭐 국내 3사뿐만 아니라 고려아연이라든지 뭐 이런 화학 기업들 있잖아요. 뭐 LG 화학도 될 수가 있겠고 뭐 소재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지금 현재 이쪽으로 이제 진출을 선언을 하고 있다. 지금 LG 엔솔, LG 화학 이런 얘기들 나와주고 있죠. 삼성 SDI랑 성일하이텍 조합이 있고 SKO는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재활용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추진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포스코 홀딩스, LB 세미콘, 뭐 두산 에너빌리티, 뭐 GS 에너지와 뭐 이렇게 하고 합작법인 뭐 하고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현재 나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가 이런 이제 과정들이 사실 이번에 한 번에 이루어진 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법적인 부분들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지원 사업 하면서 단계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11월 14일 그때 사용 후 배터리 통합 관리 체계안이 공개가 됐고 이 지금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 로드맵 이런 것들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 분야가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폐배터리들 엄청나게 많이 나와줄 겁니다. 지금 현재 뭐 일반적으로 전기차 배터리가 1000회에서 뭐 2000회 정도 이제 충전 사이클을 거치게 되면 그 용량, 그러니까 이 효율이 80% 이하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냥 단순히 그 AA 배터리 뭐 이런 거 충전식 AA 배터리 써봐도 여러분들이 이게 가면 갈수록 이 성능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많이 우리 그 생활에서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물론 이 지금 현재 뭐 작게는 이제 5년에서 뭐 7, 8년까지도 이렇게 배터리 지금 요즘 워낙 이제 배터리 성능들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길게 갈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간에 이제 폐배터리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나와 줄 거라는 거죠. 폐배터리의 발생량이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글로벌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 규모를 보시게 되면 엄청나게 지금 이 그래프에 따르면 성장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해당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지금 하반기 2차 전지 산업의 숨고르기 시기에서 중장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산업군을 본다라고 봤을 때 이것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취지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런 요런 관련해 갖고 이제 수혜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사실 뭐 배터리 제조사들도 지금 아까 전에도 뭐 말씀드렸지만 폐배터리 사업에 적극적으로 현재 진출을 하고 있지만 일단 우리가 그냥 이제 그 코스닥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좀 종목들 이 3사를 좀 배제를 하고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성일하이텍이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 중엔 굉장히 좀 실력 있는 업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일종의 뭐 대장주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에코프로 그룹주에서 에코프로 CNG라는 회사가 있고,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는 이제 HY 클린 메탈이라는 회사가 비상장 기업으로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 성일 하이텍이라는 회사가 지금 2025년까지 폐배터리에 대한 재활용 규모를 10만 톤까지 확대를 하겠다. 그리고 2030년도까지는 30만 톤까지 확대를 하겠다라는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에코프로 CNG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폐배터리 재활용 규모를 2025년 기준으로 5만 톤 규모로 확대하고 10만 톤으로 확대한다는 이런 계획. 그리고 마찬가지 포스코 HY 클린 메탈도 약간 이와 비슷한 수준의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지라고 봤을 때 사실 또 다른 이제 대기업인 이 현대글로비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정의선 회장이 지금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회사 지분을 지금 현재 2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별로 지분은 많이 안 가져 있지만 지금 현대글로비스의 지분을 한 20%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현대글로비스라는 회사도 이제 지난 이제 6월 달에 이런 내용들을 좀 풀었었죠. 600조 폐배터리 시장 본격 공략한다. 대규모 M&A에 나설까? 자, 그래서 이제 현대글로비스가 올 하반기 폐배터리 진단 기술을 확보를 해서 배터리 사용 후 처리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지난 이제 상반기에 좀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뭐 현대 기아차의 이런 배터리의 제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제 현대글로비스가 팔을 걷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현대글로비스를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뭐 이런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재활용 쪽이 사실 이제 기술력이 굉장히 요하는 이런 쪽입니다. 재사용보다 리유즈보다 리사이클링이 조금 이제 기술력이 요하는데, 이 재활용 분야에 있어서는 성일 아이텍이 최고입니다, 사실. 그래서 어쨌든 현대글로비스는 앞으로 이제 재활용보다는 재사용 쪽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좀 덜 필요한 재사용 쪽으로 좀 앞으로 사업을 좀 늘려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 뭐 지금 차트도 뭐 나쁘지 않고요. 지금 현재 구간부터는 우리가 좀 모아가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구간에서는 충분히 모아갈 만한 그런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폐배터리 일종의 뭐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이 성일하이텍 역시 지금 현재 이제 시가총액이 1조 3천억 정도 되네요. 성일하이텍이. 어쨌든 삼성 SDI라는 그 든든한 우군을 품에 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으로 정말 이 삼성 SDI와의 이런 시너지가 잘 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있고, 지금 어쨌든 지금 실적은 2022년도가 좀 이제 영업이익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더 이제 좋았고요. 그동안 이제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제 늘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성일하이텍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이제 시가총액이 좀 무거운 애들은 좀 나중에 뭐 물론 가겠지만서도 약간 탄력성에 있어서는 조금 시총 낮은 애들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도 이런 종목들은 좀 묵직하게 가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고 잘 보시길 바라겠고, 헤비캠이라는 회사 역시 굉장히 좀 실력 있는 회사이고요. 지금 동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크게 폐전지 재활용 사업이랑 폐산 재활용 사업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 세비캠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제2공장 증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12월 달 안으로 이제 마무리할 건데, 다음 달 내년부터 해갖고 탄산 리튬 추출, 그리고 전구체 복합액 이거를 추가적으로 이제 생산을 한다. 요런 내용들이 향후 좀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공장 증설에 대한 기대감. 지금 전구체 복합액 같은 경우는 현재 이 공장에서 40%대로 현재 가동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증설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 거 지금 가동은 되고 있는데 어쨌든 내년까지 물량들이 좀 여유가 있다라고 이제 들었고 어쨌든 간에 이 탄산 리튬 추출 이런 신사업을 통해 갖고 내년도에 좀 이 적자 상황을 좀 현재 타파를 하겠다. 이런 좀 이제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비캠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주식수로 봤을 때는 뭐 이 종목이 주식수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은 시가총액도 뭐 그렇게 크지도 않고 시가총액이 지금 3,383억 원 상장된 지 얼마 안 되긴 했고 그 3,383억 원 요 지금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좀 탄력 있게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좀 발판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코스모 화학 뭐 사실 코스모 신소재랑 뭐 이렇게 지금 코스모 화학 역시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로 엮이고요. 지금 현재 코스모 화학이 올라갈 때 진짜 탄력 있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코스모 화학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 이제 검사 장비 관련해 갖고 폐배터리 관련주로 좀 엮여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세력주 좀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 이런 영화테크라는 이런 종목 그리고 웰크론 한텍이라는 또 이제 종목이 있습니다. 웰크론 한텍 최근에 좀 매집이 들어왔네요. 웰크론 한텍 요런 종목들도 여러분들 좀 눈여겨 보셔야 돼. 시총이 796억입니다. 웰크론 한텍이. 웰크론 한텍도 과거에 이런 재료로 뭐 기아차가 뭐 600조 폐배터리 시장 진출 뭐 요런 내용으로 인해 갖고 좀 강세를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웰크론 한텍 같은 경우 이 폐배터리 스크랩을 파쇄하고 선별해서 이런 나온 이런 부산물로부터 이렇게 고순도 니켈, 코발트, 망간, 양극재 소재를 회수하는 설비를 제조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이죠. 자, 요 내용이고 요거 관련해 갖고 MVR 농축 설비로 국내 시장 점유율 30% 정도 시장 점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네.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전형적인 좀 세력주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매집봉들이 이제 딱 떠 있죠. 최근에도 좀 매집봉 같은 형태의 지금 양봉이 하나 이제 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같은 경우도 향후 이 매집봉 이 꼬리 라인을 먹고 올라가는 시점에서 본격적인 상승세가 좀 나와주지 않을까. 좀 이런 N자형 패턴.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제 여러분들이 묵직하게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뭐 이런 현대글로비스, 성일하이텍, 뭐 이런 코스모 화학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시되 나머지 조금 이제 좀 말랑말랑하게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MPC라는 뭐 회사 그리고 영화테크, 뭐 세비캠 요 정도 좀 확인하시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IS 동서도 괜찮습니다. IS 동서 요 종목도 현재 지금 바닥권을 잘 잡아가고 있어요. IS 동서도. 사실 IS 동서 같은 경우 주택 뭐 짓는 뭐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서도 최근 예전에 이제 어딥니까? 그 인선 ENT라는 회사 인선 ENT를 그러니까 건설 폐기물 관련해 갖고 1위 기업이에요. 인선 ENT를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하면서 지금 이제 이 폐배터리 관련 회사로 해갖고 도약하기 위한 신사업을 위한 지금 현재 준비를 대체적으로 다 맞춰놨다. 앞으로 이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해갖고 밸류 체인을 구축을 하겠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 그래서 IS 동서 역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들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지금 살아있는 차트가 현대글로비스 굉장히 좋고요. 성일하이텍도 다시 추세를 다시 살려주고 있습니다. 성일하이텍이 폐배터리 관련 회사 중에는 대장주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성일하이텍이 대장이고 MPC 역시 이 친구도 지금 시총이 2천억이 안 되기 때문에 향후 뭐 좀 재료를 받게 되면 탄력 있게 올라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 뭐 세기캠도 지금 다시 추세 살리고 있고 조금씩 다들 이제 지금 급락 이후에 다시 바닥권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좀 형태의 차트의
흐름을 지금 가지고 있다. 코스모화학도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고, 지금 하나기술도 뭐 에이프로, 뭐 영화테크 다들 비슷합니다. 차트가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다 이제 지금 요런 좀 저가를 좀 올려주면서 IS 동서 같은 경우 이런 삼각수렴 구간까지 올라왔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다들 이제 역배열 추세에서 정배열 추세로 전환하는 국면에 있는데, 사실 이제 항상 이런 장기 이평선 라인들 있잖아요. 이런 구간에서는 항상 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차 매도 타점으로 잡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뭐 성일 하이텍이건 뭐건 뭐 다 마찬가지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1차 매도는 그쯤에서 해놓고 보는 겁니다. 어쨌든 현대글로비스가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깔끔한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 특히 이제 장기 이평선 라인들 밑에 깔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정배열 초입 구간이죠. 그래서 현대글로비스가 사실 묵직하게 가져가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정의선 회장이 또 대주주고 뭐 배당도 잘 주고 하니까 배당을 얼마나 주더라? 배당 수익률은 뭐 3.3% 정도 그 정도네요. EPS가 지금 주당 순이익이 한 3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배당도 잘 주고. 자, 그래서 하여튼 현대글로비스는 묵직하게 가져가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뭐 다 하나하나 정말 이 재무부터 해갖고 디테일하게 봐드리고 싶지만 시간은 한정적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자, 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제가 위에도 뭐 적어놨지만 분석을 원하시는 종목, 이슈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종목명을 남겨주시면 참치형이 성심껏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라고 이렇게 좀 다뤄달라고 하셔갖고 제가 오늘 영상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껏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참치형 오늘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